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렇게 또 저녁 시간 또 맞이하게 됐네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오늘 금요일 퇴근 준비 잘 하시고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뭐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슬프고 어렵고 짜증나고 한 것들은 다 모두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한 주 동안 오늘은 뭐 그냥 즐겁게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고 털어버려야죠. 스트레스 자꾸 쌓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뭐 투자한다고 해도 내가 몸까지 상할까봐 걱정이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감정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계속 빠지네, 계속 빠져. 미국 장도 그렇고. 너무 오를 때도 올랐지만은 또 오를 때 비해서 또 빠지기 시작하면 또 정신없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정신없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이 걸리는가 봐요. 좀 싫은가 봅니다.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투자가 참 생각만큼 잘 되는 게 아니죠. 딱 돈을 입금을 하면은 뭐 따박따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여튼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투자를 하면은 그때 바로 막 한 방 터질 줄 알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방 터지지 않겠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투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힘듭니다.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채권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채권. 개인들이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예고 때문에 그런지 이제 국채 한 204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채권에 투자한 개미들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 즉 채권 이제 가격 이제 어떻게 되겠냐, 오르지 않겠냐 하면서 근데 뒤떨어지는 거지. 보니까. 하여튼 금리가 치솟으면 여러분들 채권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이제 치솟으면서 개미들의 이제 시선이 다시 채권으로 가고 있는데 쏠리고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미국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지금이 채권 투자적기다. 채권 투자적기라면서 채권 투자를 추천해 왔습니다. 채권 투자 추천해 왔고 하지만 예상보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오래 유지되다 보니 아주 발빠르게 채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개미들은 2년 안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믿으면서 채권 물타기에 들어간 거죠. 채권 물타기. 올해 들어서 개미들이 채권을 27조 4,158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 중에 국채를 9조 한 2,574억 정도 규모로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국채를 많이 사들였고 개미들의 채권 매수는 지난해부터 활발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올랐기 때문이다. 이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여러분들 내립니다. 이에 저렴해진 채권을 사가지고 향후 또 금리가 하락해서 채권인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은 당연히 매매 차익을 남기겠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겠다. 그런 겁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매매 차익을 노린 투자들의 매수세가 이제 몰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 하반기 이후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유지되면서 일찍 채권을 이제 사들인 그 투자자들의 단기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합니다.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내 채권의 그 ETF는 대부분 하락세더라고요. 하반기 들어서 전날까지 KB스타 그 KIS 국고채 30년 ETF가 있어요. 이게 5.39% 떨어졌고 코셉 국고채 10년 레버리지 ETF는 4.29%,
그 KB스타의 또 국제 선물 10년 ETF도 한 2.1%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죠. 그 연방준비제도가 그 20일에 그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는데 이 고금리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날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매파적인 연준의 발표 이후에 한국 국채 10년물은 21일 기준 4.031로 올해 들어서 처음 4%를 넘겼습니다. 2년물은 3.93인데 이렇게 오르면서 4%에 육박을 한 거죠. 개인들은 2년 안에 금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고금리인 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우리은행의 그 PB팀장도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발행된 3년짜리 채권들의 가격이 이미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만기 전까지 매매 차익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 선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25년부터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 금융 투자 소득세 이 소득세가 적용되기에 그 전까지 비과세 효과를 얻으려는 투자들도 있어요. 현행 개인 채권 투자에서는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은 이자 소득세를 과세해요. 그런데 금투세가 적용되면 매매 차익도 이제 15.4% 과세를 합니다. 매매 차익에도. 그래서 아무리 만기가 긴 채권을 가져가도 언제든 팔 수 있으니 애매한 부담은 없다. 24년까지 금투세가 유예됐기에 내년 10월에서 한 11월에 비과세로 이익을 실현을 하고 재투자하려는 투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자금이 이제 채권 투자 적기라고 말을 해요. 국채 금리는 시장 금리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 시장 금리는 보통 기준금리가 결정되기 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죠. 특히 오는 11월 예정된 FOMC 전인 10월 중순까지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그런 조언도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질까 불안하다면은 만기가 짧은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을 뭐 추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가 똑같이 바뀌어도 장기채의 변동성이 훨씬 커서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원한다면은 만기가 짧은 국채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언급을 해요. 이어서 5년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5년물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뭐 상황이 이렇다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채권을 투자라는 게 아니라 요즘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채권 쪽에 관심 있는 개미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 동향도 참고하시면은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